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수급을 풀기 위해서 소문도 같이 곁들여야 될 것 같고요. JYP 클럽 박재현 대표 월요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수급 봤는데 뭐 명확하네요. 엔터 게임. 네. 이제 게임이네요, 게임. 다 네. 뭐 외국인도 게임, 기관 투자자도 게임. 뭐 한국과 중국의 어떤 교류의 물고 한한령의 좀 완화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네. 주말에도 이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계속 흘러나오긴 하는데 뭐 연말 전에 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중국의 어떤 제스처와 같이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실 시장을 뭐 하루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데는 사실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단발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오히려 시선의 분산 이렇게 보면. 그렇죠. 뭐 NFT다 또 뭐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해서는 또 늦은 거고요. 사실은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뭐 외국인들이 들어온 다음에 나는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쉽지 않은 것 같고 일주일을 뭐 금요일 말고 좀 통으로 좀 보신다면 네. 그래도 역시나 외국인은 인덱스에 가까운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에도 꽤 매기가 몰렸다라는 점을 보셨을 때 아, 그래도 디커플링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뭐 악재는 많잖아요. 뭐 오미크론 얘기도 뭐 있고 뭐 알 수가 헝다도 없잖아요. 있고 뭐 뭐가 많은 상태에서 헝다. 그래도 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이번 주에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오늘 외국인의 뭐 스탠스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냥 감히 예상을 하자면 네. 환율은 좀 덜 움직였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아 그래도 지지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한적인 조정. 그렇죠.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는 의외로 시장이 강했죠. 그렇죠. 뭐 의외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강했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이제 미국하고의 디커플링. 네. 미국 뉴욕 증시는 상당히 거칠게 조정을 받고 등락이 좀 심했고 네. 물론 한때 우리도 좀 그러다가 결국에는 반등 자체도 강한 편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가 좀 포함되어 있고 네. 환율이 좀 빠르게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뭐 굉장히 더 들어가면 이제 안정적이었죠. 채권 시장까지 아까 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뭐 지난주에 저희 표현에 의하면 이제 뭐 해외 글로벌 IB 네. 제땡 피땡 네. JP 모건이죠. JP 모건의 그 영향력. 그래서 그냥 수급으로 시장을 만들었다. 이번 주에도 결국엔 우리 시장은 또 수급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나쁘게 안 보는 게 이제 지난주에 시장의 하락,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이제 빠진 걸 가지고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제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다우는 안 빠졌거든요. 네. 나스닥이 이제 좀 크게 조정을 받은 게 일단 테슬라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뭐 모델 Y에서 뭐 리콜이 나왔네 이런 중국 내 얘기도 리콜. 있었고 또 뭐 머스크가 계속 이제 주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본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빠진 건데 네, 가상자산. 네,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가 또 이런 가상화폐 자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없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하락을 한 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전부 다 나스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스닥에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아무래도 더 심했다고 볼 수 있고 여기 또 말싸움이죠. 사실은 말싸움.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부호라고 일컬어지는 벅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얘기요. 뭐 원탑은 아이고 자꾸 원탑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죠. 네, 워렌 원탑이요? 버핏, 네, 워렌 버핏 동한테 들어오세요. 가상자산 시장으로 네. 들어와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가고 넘버 2인 찰리 먼거 부회장이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나 자산화폐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시장이다라고. 근데 이 두 분이 원래 그래요. 원래 이런 좀 내재적 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비트코인이 이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재적인 가치가 없거든요. 네. 금도 비슷해요. 네. 금도 내재적인 가치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해놓으면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막 어떤 뭘 창출하거나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이분들 이제 금 투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사회의 화폐는 이제 신용화폐,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 이렇게 네. 되니까 뭐 어떻고 국가별로 다 다르지만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고 네. 이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은 누군가가 지급 보증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시장만 존재하고 거래를 할 뿐이고 그냥 가격이 형성됐을. 저는 그 존재 자체도 별로 저도 안 믿어서. 네. 하여튼 저는 그런데 좀 어쨌든 그분들이 논하기는 좀 원래 그렇고.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네. 그 말 때문에 막 망가졌다. 그건 뭐 잘 모르겠고요, 저는. 네. 그럼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왜 올랐는지도 모르는데 왜 떨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싶어요, 질문 사실. 자체가 틀렸다. 네, 사실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 하루에 20%씩 되면은 네. 사실 그 통화로서의 기능은 우리 없죠. 뭐 FX 시장은 1% 변동하면은 원빅이라 그래요. 원빅이라는 그쵸. 표현을 그 쓸 정도면 정도로 충분하죠. 굉장히 큰 변동성인데 1%를 여기는 뭐 20%씩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는 이번에 저감에서 더 들어갔다고. 고 하대요. 또 네. 근데 다시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ETF 관련된 뭐 비트코인 선물도 있을 거고 이런 쪽도 같이 연동이 되고 이게 지금 그 도미노처럼 같이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상화폐가 저렇게 변동을 크면은 게임주들도 수급을 좀 전에 받지만 게임주들도 이번 주 초반에 또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받는다는 뭐 게 좀 부정적. NFT라는 것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라는 것도 그렇고 물론 뭐 잘 한번 뭐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이걸로 창출될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자율주행이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건 저고 네. 만약에 정말 그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 냉장고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많지 않거든요. 뭐 그냥 뭐 MMORPG 같은 게임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과 네. 메타버스와는 사실 비슷해요. 똑같기 때문에 이게 크게 막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안에서 갑자기 NFT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하나 집어넣으면서 마치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이게 마치 금을 내가 캐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어가 있으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어찌됐건 뭐 그것을 산다는 의미는 더 가격이 올라서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신뢰가, 그러니까 신념이 있어야지 가격이 오르듯이. 그렇죠. 결론은 뭐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여기 나왔네. 그래서 반도체? 제가 원래 그걸 반도체는 누군가가 더 사줄 거고 지금은 바닥이다. 이런. 그러니까 반도체 전망이 좋다라는 거는 네. 일단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지난주에 있었던 건데 이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있어요. 네.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이제 TSMC, 삼성전자, 그럼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그렇죠. 근데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은근히 좀 존재감이 좀 있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서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뭐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지금. 그 작년 동기 대비 368%가 증가했다는데 근데 뭐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근데 하지만 전기차가 어쨌든 파운드리 시장에 주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장기 계약 금액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약 금액이니까 좀 길게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계속 받아가는 그런 고객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건데 원래는 장기 계약을 잘 안 합니다. 이게 파운드리 시장에서. 근데 요즘 워낙 줄을 다 서 있다 보니까 공장이 모자른 상태라서 네. 고객사들 요청으로 장기 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의 기준으로 보면 1년 총 매출의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4년치 정도의 매출치를 장기 계약으로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장기 계약이라는 게 뭐 항상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깨지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데 어쨌든 간 그만큼을 갖고 있다라는 건 파운드리 기업으로서는 계속 좀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보호막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상태인데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위 업체예요. 근데 3위 업체고 우리가 뭐 요새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단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면 최첨단 공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단 공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14나노를 주로 하고 약간은 옛날 느낌, 레거시 쪽을 하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줄이 서가지고 지금 4년치의 장기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TSMC나 삼성전자는 얼마나
서 있을까라는 거죠, 그 줄을. 그럼 그렇게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실적 컨커를 하면서 올해 20억 달러의 설비 투자 금액이 있는데 네. 내년에는 45억 달러로 잡고 있대요. 2배 넘게 잡고 있는데 그럼 TSMC랑 삼성전자는 또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대체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단 공정이 없는 뭐 글로벌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EUV 장비가 노광 장비가 없으니까 그 ASML 게 엄청 비싸거든요. 네네. 근데 그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늘려간다라는 건 그러면 이 장비를 끌어오는 TSMC랑 삼성전자는 대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할 거냐는 거죠.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인텔도 있고 네. TSMC, 삼성전자 이런 데와 함께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도 이건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저 뭐 아까 너무 가상 그림이 얘기를 딱 했지만 그려져 있는 거죠. 변동성이 적은 그러면 기업은 어떤 기업이 또 소문으로 풍문으로 좀 많이 들리던가요? SNS텍이라고 하는 SNS텍.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곳인데 여기에 주요 고객에 삼성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뭐 SMIC 이렇게 들어 있는데 중화권으로도 많이 나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객사들이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메이저 고객사들이 있으니까 아 여기 충분히 뭐 잘하고 있구나라고 정도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하나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2대 주주입니다. 이 SNS텍에. 이게 원래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일본 쪽이 강세였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또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네 이러면서 무역 분쟁 아닌 분쟁을 막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야 반도체 뭐 소부장을 좀 국내산으로 바꿨으면 한다. 네. 국산화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SNS텍을 찍은 거죠. 찍어서 당신들이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 해서 2대 주주에 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뭐 행동을 삼성전자가 가끔가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EUV 공정을 앞으로 이제 고객사들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확대를 하는 거에 발맞춰서 또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이 SNS텍은 이 개발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EUV용으로 펠리클이나 블랭크 마스크가 점차 개발되는 대로 시장에 바로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고 핵심 부품을 어쨌든간 국산화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고생을 했던 걸 또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수요도 확실한 데다가 미세 공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고객사들에 대한 니즈를 딱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삼성에서 시켰겠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2대 주주 가 있으니까 너희는 빨리빨리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발맞춰서 오고 있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도 이번에 뭐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아주 대폭 늘어나게 되는 설비 투자를 수혜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업이라서 꼽아봤습니다. 네. 이게 SNS텍이 있고 FNS테크가 있고 용어 기업명이 좀 비슷한데 이제 IT 장비 뭐 소부장 이런 회사는 이제 뒤에 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글자는 다 똑같게 들어가서 네.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EV용 펠리클 얘기가 주 포인트였는데 SNS텍은 그죠? 네.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좀 매일같이 변하거나 매일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정보공개 같은 게 그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 있다라는 건 뭘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실 이번 투자에 있어서 소외는 절대 안 될 거다 정도 생각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뭐 2대 주주라면은 사실 삼성전자 거를 우선시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그쵸, 그것도- 보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묶인다. 그것도 있죠. 예, 요거는 단점일 수도 있고. 네, 믹스가 좀 떨어진다라는 건 좀 그렇죠. 있죠. 뭐 장점은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그쵸. 거죠. 캐시로 따박따박 받기 근데 주가가 때문에. 꽤 낮게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런 의의 기업들이 좀 탄탄할 수 있다. 네. 안전장치로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IT 부품 쪽으로 이제 너무 대형주만 했더니 또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 네. 네, 뭐 하여튼 창의성을 또 찾아보자고요. 네. 자 소문으로 들었어와 또 시장 여러 가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얘기해봤고요.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